19번. 자, 가볼게요. rise 하게 되면은 얘가요, 등장입니다. 상승이 아니라 등장.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emergence. 얘가 이제 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emergence 하면요, 등장. 에어 컨디셔닝. 그러니까는 에어 컨디셔닝에 이 정도로 볼게요. 에어컨의 등장은 이렇게 하자. 등장은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요, accelerate 하게 되면 얘가 속도를 내다 가속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속도를 내고 가속화시켰어요. 뭐를요? 봉인된 박스의 건설을요. 봉인된 박스의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봉인된 박스라는 얘기는 가옥이 예전에 집을 졌었을 때는 창문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쓸이 이제 봉인하다, 닫다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이 나오면서 가옥을 뭐 해버렸다? 봉인해버렸다라는 얘기니까, 봉인된 박스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폐쇄형, 이렇게 쓴 거 맞나? 폐쇄형이 이 폐가 아니지, 여이죠. 폐쇄형 건물 건축,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 나타내는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은 뭐냐면, 밀폐단 상자의 건설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를 얘기하면 폐쇄형 건물의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오호, 문법 문제로 좋은 게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콤마 다음에 where가 나오면 그리고 거기에서 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얘는요, 우리가 문법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었냐면은 관계 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는요,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올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which 쓸래, where 쓸래, 너네들한테 문법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뒤에 것만 구조를 봐볼까? 그 건물의 공기의 흐름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입니다. filtered duct. 자, filtered는요, 얘가 거르다라는 표현이니까 걸러지는 그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에 그 공기의 흐름은 뭐를 통해서다? 오직 필터드 된 걸러진 덕트. 덕트는요, 이제 관입니다. 덕트 관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뭐의 관? 에어 컨디셔닝, 여기선 유닛은 기라고 할게요. 기계의 관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필터를 거친 덕트를 통해서만. 그래서요, 여기다가 ED에도 또 꾹 외칠게요. 문법 구조죠. 자, 그래서 여기 오은리는 뭐냐면 공기의 유일한 흐름이 바로 걸러진 필터된 덕트를 통해서만 있는 겁니다. 됐죠? 에어 컨디셔닝의 기계에서. 자, 됐고요. 이건 좀 됐건. It doesn't have to be. 이것은요, 이러한 방법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네모치자. 얘나야,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지금 어떤 공기를 온도를 낮추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을 통해서만 공기를 좀 받다 보니까 공기가 좀 별로 좋지 않지 않겠냐? 이 정도의 느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방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해석은 선생님이 확인해 봤을 때 니네 책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 좋지 않은 방식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됐고요. 자, look 한번 봐볼까요? 이런 느낌이죠. 문장의 중간에서 명령문의 구조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시의 효과가 있는 거야. 한번 봐봐봐. 내가 설명해줄게. 이런 느낌이죠. 오래된 건축물을 봐봐봐. 지금 오래된 건축물에서 지금 이 올드가 나와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상의 대조가 나타나는 거지. 여기까지는 현대의 건축물의 문제점이라면 오래된 건축물은 그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는가 보지. 그래서 어떤 오래된 건축물을 한번 봐봐봐. 뜨거운 기후에서, 열대 지역에서, 뜨거운 기후에서. 자, 여기에서의 웨더가요, 지금 콤마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요, 뭐로 쓰인 거냐면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데 우리 양보하면 although, though밖에 없죠. 얘도 양보입니다. 뭐뭐이든 아니든 이런 느낌이죠. 근데요, 꼭 이 말을 붙이라 그랬어. 상관없이라는 말을 꼭 붙이세요. 이것이 이 시실리에 있던 아니면 마라케시에 있던 아니면 테헤란이든 지금 한창 전쟁 중인 곳이죠. 테헤란 같은 경우는요 열대기후죠. 되게 뜨거운 기후죠. 여기도 나는 언제 모르는데 얘도 뜨거운 기후일 테고 얘도 뜨거운 동네일 겁니다. 그치? 여기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 느낌일까? 이거 뭐 열대 지방이라면 얘는 좀 약간 건조지역에 뜨거운 곳이고 여기는 뭐 지중해에 뜨거운 곳이고 뭐 이럴 수 있겠지. 이런 곳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거기에서의 오래된 건축물을 봐봐봐. 건축가들은요 이해했습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이해했냐면요, 이거 나왔지. 쉐이드, 그늘의 중요성, 공기 흐름의 중요성, 그리고 빛의 색깔의 중요성. 빛의 색깔까지 나왔어요. 자, 빛의 색깔. 빛의 색깔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하자. 밝은이라고 하자. 이게 낫겠다. 밝은 색깔들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인 방법이 지금 나왔어. 뭐냐면요, 좀 약간 그늘에다가 집을 좀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기 흐름이니까 창문을 좀 많이 뚫어놔서 좀 개방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거 할 때 밝은 색깔로 칠하는 거지. 그러면 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연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들은 오리엔트했습니다. 자, 오리엔트라는 별표. 오은영 선생님, 오리엔트가 무슨 뜻이죠? 오리엔트? 이게 보통 오리엔트 하면요 애들이 기원, 동쪽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얘가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향하게 했어요. 건물을요 어디 뭐 하기 위해서 건물을 향하게 했는데 잡기 위해서 시원한 산들 바람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캡처는요 포착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로잡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바람 따위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의미를 썼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요 건물들을요 시원한 브리지가요 산들 바람입니다. 산들 바람 같은 걸 사로잡기 위해서 건물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얘는요 1번 치고요 and 그리고 막기 위해서. 얘도 이제 투부정사가 지금 생략된 구조로 보게 되겠네. 가장 나쁜 열을요, 오후에 가장 나쁜 열을 막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건물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했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적으세요. 방향을 잡다 이 정도야. 방향을 향하다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건축가들은요 건물의 방향을 잡았는데, 건물의 방향을 향하게 했는데 시원한 산들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 뜨거운 아주 가장 나쁜 열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요 다른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들은 지었습니다. 뭐를 가지고 지었냐면요, 밑줄 볼게요. 두꺼운 벽을 가지고 지었고요, 그리고 하얀색 지붕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지었고 and 그리고 트랜스폼 했습니다. 자, 트랜스폼은요 여기에서 뭐냐면요 문 위에 창입니다. 보통 환기를 위한 창을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환기를 위한 창을요 가지고 했습니다. 문 위에 뭐 하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encourage,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allow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죠. 공기의 흐름이 하도록. 됐죠? 트랜스폼은요 요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요 정도는 한번 보자고. 벤틸레이트인가?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 벤트 윈도우. 얘가 환기창을 벤트 윈도우라고 해요. 환기를 위한 창을 벤트 윈도우라는데 벤틸레이션 한번 적어보자. 벤틸레이션. 얘가 뭐냐면은 얘가 환기란 표현이에요. 벤틸레이션이.
그래서 bent window 요겁니다. 이거를 창문 위에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네. 그들은 건물을 지을 때 두꺼운 벽으로 짓고요. 하얀색, 밝은 색깔의 지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창을요, 문 위에다 두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허락하고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has never spent few minutes in the mud brick house in 투싼이라고 할게요. 투싼 지역에서 이거 뭐지? 진흙 벽돌 집 안에서의 몇 분을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면 walk on the narrow street old 세비야. 얘는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얘는 내가 알기로는 그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고 투싼은 내가 알기로는 남아메리카인가 그쪽이거든요. 뭐 아메리카 쪽에 있는 것 같아. 일단 오래된 세비야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요.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anyone이 단수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s가 붙었어요. 투싼 지역의 진흙 벽돌 집에서 몇 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세비야에서의 좁은 길거리를 걸어본 그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 여기까지가 의문사입니다.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를요. 자, 여기 소연아, 여기 밑줄 거 워크가요. 얘가 일하다가 아니라 효과 있다, 작동하다라는 표현인데 고등학교 때는 효과 있다라고 많이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경험 기반의 설득하고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과거에 지었던 이러한 건축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잘 있는지에 대해서 알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은빈아, 선생님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니 나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한테 물어볼 거야. how 굿을 쓸래? 아까 how 굿을 쓸래? 아니면 how well을 쓸래?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how good은요, 얘는 형용사고요. how well은요, 부사입니다. 의미는 조금 비슷하게 통하긴 해. 됐지? 근데 뒤에 거를 해석해 보는 거야. 생략된 게 있는지 없는지. 얘네가 어디에 달라붙는지를 잘 보면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 이러한 건축의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야.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야. 아주 좋습니다가 낫겠지. 그 아주에 해당하는 게 부사예요. well이에요. 우리는 이 well을요, 잘 정도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한글말로 잘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생략된 게 없으니까는 well 그러면 이게 뭐 할 거야?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효과가 잘 좋습니다 하진 않잖아요. 한국말을 만드는 게 해석인 겁니다. 알겠죠? 자, 해볼게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지혜가요, 뭐뭐에 대한 지혜? 자, how to 밑줄 뭐뭐 하는 방식,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라 했죠? deal with는요, 다루다라는 표현이고요. 오랜만에 적어볼까? 다루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manage가 될 수 있고요. 그 열을요,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요, solve라고 풀 수 있고요. 얘네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요, 우리는 address를 써도 돼요. 얘도 문제 따위를 해결하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선생님, 저는 간단하게 cope with만 쓰고 싶은데요. 그건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how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정석으로 해석할 때는요, 어떻게 얘 의미야? 어떻게 이 부분이 해야 할지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를요, 선생님은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열들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혜들은 됐죠? 자, 이러한 지혜들은 콤마가 있네. 이거는 또 축적된 거야. 여기도 밑줄 그자. 축적된 거야. accumulate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accumulate. 그럼 얘가요, 동사로다가 축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쌓다라는 표현이에요.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된 그 실용적인 경험은 is all 모두 너무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이 주제는, 여기서의 주어는요, wisdom이 주어예요. 어떻게 그 열을 다뤄야 되는 지혜, 즉 수세기 동안 실용적인 경험으로 쌓아진 축적된 그 지혜는
is가 그래서 나온 거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is 모두 너무 자주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자, 실용적 경험에서 축적된 그 지혜가요 무시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센스가 나왔죠. 이러한 관점에서 에어 컨디셔닝은요 is not just 단지 뭐뭐가 아니다 but also 여기 but 동그라미 also 동그라미 but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but이 보이죠? 이렇게 세미콜론이 but입니다. 에어 컨디셔닝은요 그 어떤 개인적인 편안함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기술이야? 망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잊혀짐의 기술이야. 뭘 잊혀지고 있어? 과거의 것을 잊혀지게 만들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이요 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좋겠죠. 잊게 하는 기술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39번 문제는요 별거 아니고 소재도 굉장히 좀 편안하지만 문제를 낼 구석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법도 많이 선생님이 체크한 것도 있는데 문법도 지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함축적 의미 추론 맨 위에도 보이지. 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봉인된 박스로 지었다는 얘기는 폐쇄용 구조, 공개 흐름을 차단했잖아요. 그쵸?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연 기술을 활용해 갖고서는 집을 시원하게 만들었잖아. 그쵸? 이런 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망각의 기술.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건 not only,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just도 많이 나와요. but also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고요. 자, 은서야, not only A but also의 숨겨진 기능이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남들하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A는 얘나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B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라 그랬지. 그래서 B가 주제문이라 그랬죠. 빈칸 추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거는요. 자, 단어의 제 주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에어컨의 등장으로 인한 밀폐형 건축물의 확산, 이거로 인해서 잊혀져가는 이거 저를 빠졌네. 이거를요 영어에서는 망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forgetting이라는 단어를 썼죠. 지금 잊혀져가는 자연 냉방의 지혜라고 좀 적고요. 자연 냉방의 구조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우리가 뭐 그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도 사용했죠? 그늘도 사용하고 어디 있었죠? 밝은 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 위에서 나온 것들 두꺼운 벽도 사용하고 그리고 환기창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지역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에만 너무 좀 의존하다 보니까 자연의 기술들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그너도 나왔습니다. 이그너가 무시하다라는 표현이죠. try to 하면요,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이제 코스가요, 이제 명사로다가 이제 우리가 과정, 절차란 표현이 있죠. 과정.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를 가지고 발명을 가지고 인벤션? 어떤 발명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 내가 문제를 풀려고 뭔가를 발명해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요 아마도 마주치게 될 겁니다. 됐죠? 우리는 단순히 다른 애들은 인카운터 하면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마주치는 게 그냥 우연한 마주침이요 이런 것들인데 그 뒤에는요 약간 부정적인 거, 내가 풀어야 될 어떤 문제나 장애물 따위가 나오게 됩니다. 인카운터 뒤에는요 우연히 뭐 그녀를 마주쳤다 이랬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글들은 대부분 설명문이나 논설문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가 뒤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 나왔지. 브릭 예인데요.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벽이지.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야. 누구의 벽?
채윤아? 누구의 벽? 오브 저항의 벽돌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브릭 월 하게 되면요, 이제 벽돌벽인데 그냥 우린 단순히 얘를요, 요 정도로 봐도 돼. barrier, 장애물, 장벽.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 외웠던 거 오브스테클, 장애물 이런 정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요, 그냥 이렇게도 써도 돼요. hard time 이 정도도 써도 역시 비슷한 의미로 갈겠지, 문맥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똑같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같을 때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장애물들을요, 벽돌로 된 벽을요, 뭐의 장애물? 저항의 벽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자, 채윤아, 여기에 when이 이렇게 소문자로 나오게 되고 문장 중간에 나오면 얘는요, if처럼 해석이 되는 조건이라 그랬어. 네가 언제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정도 느낌이야. 언제 만나냐면 네가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try to 또 나왔죠? 애쓰다 노력하다죠? 너희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저항에 부딪혀.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예나야 어떻게 볼 수 있어? 네가 논리적이지 않게 생각하면 좀 풀릴 벽에 안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느낌이 여기에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리 자체가 좀 만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할게요. 자, 됐고요. 자, 이러한 논리적인 생각은 리니어 타입, 여기 나오죠. 핵심 소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리니어 타입의 그 과정의 리니어 타입입니다. 그 절차에. 선형 과정의 한 종류입니다. 콤마 동그라미.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선형적인 그 형태의 과정은 사용하는데 우리의 뭐를 사용하는 거냐면요, 리니어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추론하는 기술을 이렇게 얘기해요. 추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게 바로 선형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방식은 이제 추론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동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꽤 잘 됩니다. 얘는요, 그냥 꽤 정도로 보자. 아주 잘, 웰 정도로 보면 돼요. 얘는 웰이에요. 작동이 좋아요. 언제? 이 조건이야. 앞 문장에 대한 조건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하고 있다면? 작동하고 있다면 그 영역을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작동하고 있을 때, 활동하고 있을 때. 얘 활동하다가 조금 낫겠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게 좀 잘 돼. 선형적인 방식, 즉 추론 스킬이 잘 되는 건 뭐냐면 아는 부분에서 잘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왔던 것에서는 또 괜찮은 거야. 선형적인 방식은요. 됐지? 그래서요, 선형적인 방식이 잘 되는 또 뭐에 대한 얘기면 조건이 지금 나온 거지. 조건이에요. 선형적인 사고방식, 즉 추론 스킬.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태윤아,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문장마다 조금 더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리니어 방식이야. 리니어 방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reason, 추론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 추론하는 능력이 잘 되는 것은 어디서 되냐면요, what we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조건이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가 experience,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우리는 이거는 잘 작동하는 거야. 조건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을 때, 됐죠? 그러면 벌써 나왔지. 얘의 반대말이 위에서 뭐가 얘기했냐면요, experienced예요. 네가 이미 경험한 것이 아닌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는,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다룰 때는, 새로운 viewpoint, 관점이죠. 관점을 다룰 때는 분명히 나오죠. 리니어 띵킹은요, 종종 자주 come up short 하게 됩니다. 자, come up short. 여기 come up에 밑줄 볼까요? 얘가요, 뭔가 나타나다라는 표현이고요. up은요, 어떻게 나타났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지. 그래서 come up short 하면요, 부족하게 되다예요.
모자르게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리니어 띵킹은요, 모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에 선생님 별표 치고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아주 간단한 문제로다가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지, 그지? 그러면 끼워 넣기 문제로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 이제 뭐가 나올 거니까.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반대로 창의성은요, by definition,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창의성은 이렇게 나오면 얘나야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정의에 의해서란 얘기는 얘가 정의상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본질적으로 정의상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편합니다.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그 해석만 하고 가지 말고 머릿속에 딱 박히게, 아, 본질적으로는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적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창의성은요,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뭐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왔지? To old problem, 그 오래된 문제들, 옛날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오래된 문제들은 다른 단어로다가 우리가 정의하자면 좀 약간 우리가 추론하던 문제로다가만 풀 수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새로운 어떤 정보의 적용을 뭐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그 생각이야. 새로운 뭐도 필요로 해요? 새로운 관점의 개념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생각들의 개념도 필요로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반면에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정의상 또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 그 자체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창의성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보의 적용이야.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적용시키는 거고, 그리고 and 묶어주는 게 이거네요. 새로운 정보의 적용과 그리고 그 개념을 포함하는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들의 개념을 또 필요로 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경우라고 해석하라 했어요. for를요. 이러한 경우에서 네가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개념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은요, 아마도 될 겁니다. 비동사가 원형 형태로 나오면 뒤에 수동이든 능동이든 상관없이 되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뭐가 될 거야? 가장 효율적이게 될 겁니다. 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요, 가장 효율적이게 될 거야. 만약에 네가 배운다면, 작동시키는 걸 배운다면, 넌 리니어 방법으로 또 나왔지. 얘나 보여 안 보여? 이너 뭐가 나왔어? 매너, 이너 웨이, 이너 패션. 니네 책에서만 벌써 세 번째, 네 번째라 그랬어요. 뭐뭐한 방식으로라는 표현이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러한 넌리니어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배우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표현으로 in other words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that is가 즉이에요. 다시 말해서 use, 사용하세요.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세요. 이 창의적인 뇌가 넌리니어 방식이 되는 거고, 그걸 작동시키는 건데 그게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세요. 나왔죠? 해결이 다 나왔네요. 스테이트가요, 요거 좀 생소할 수 있겠네. 니네들은요, 이 스테이트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진술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ed가 붙었으면 다르게 진술이 되어지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다르게 말하자면, 만약에 네가 생각한다면 리니어한 방식으로, 자, 여기 네모치세요. 요번에 리니어한 방식이니까 이건 창의적인 생각이야, 창의적이지 않은 생각이야? 창의적이지 않은 생각이 되겠지. 창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네가 생각하면 너는요, 뭐뭐 할 경향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보수적인이죠. 컨저베이트가 보수적인. 너는 보수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요, 유지할 겁니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죠. 자, 밑에다 한번 다시 적어봐.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뒤에는요, 방법이 나오고요. 자,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figure out이 있어요.
그럼 얘도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라는 표현이고 뒤에 이렇게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keep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계속하다죠. 계속해서 생각해낼 거야. 기술들을요.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서요. 이거 갖고 내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요거로다가 요거에서 바꿀 거야. 요거를 뭐로 바꿀 거야? unknown으로 바꿀 거예요. 네가 모르고 있는 기술. already만 빼면 되잖아요. 네가 이미 모르고 있는 기술하면 아니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니어 띵킹의 선생님 아까 정어줬던 거 기억나죠? 리니어한 방법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밑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거를 conservative, 보수적인이라는 표현했어요. 보수적인 바꾸지 않느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것은 단지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잖아. 자, what을 해석할 때는요. 그냥 것으로 해석하세요. 무엇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는 what에 밑줄 그어놓고 얘가 무엇으로 쓰이고 어쩔 때는 것으로 쓰이는 걸 구분했지. 굳이 아득바득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니까요. local thinking, 이거 뭐야? lokal이 아니구나. 논리적인 생각은 작동을 잘합니다. 위에서는요 얘를요 fine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 그랬죠. 위에서는 fine이에요. 위에 있는 걸 요약문입니다. familiar problem, 친숙한 문제들에 대해서. 친숙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논리적인 얘기에서는. 하지만 fall short, 자 이때 fall은요 되다라는 표현이죠. 떨어지다가 아니고요. 이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get이라든지 grow라든지 get, grow, turn, fall, run, go, come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네들은요 얻다, 잘하다, 돌리다가 아니라 되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co-location 단어들이 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옆에다 적어보세요. get angry, 화나다죠. turn pale, 얼굴이 창백해지다, 하얘지다. fall asleep, 잠이 들다. 아니면 지금처럼 fall short, run short 해도요 얘가요 고갈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짧아지다가 아니고요. go bad, 상하다. 컴프레시, 신선하게 되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선생님 grow는 왜 안 적어요? 뭐 grow는요 이제 좀 약간 동작의 느낌에서 화가 나게 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get grow old, 나이가 들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별건 아니고요. get grow 텀플런 고컴 요거 외워주면 좋고요. 자 일단 가볼게요. 논리적인 생각은요 잘 작동해요. 친숙한 문제들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어떻게 돼요? 모자라져요. 부족해집니다. 다룰 때에는요 새로운 생각들을요. for which,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은 필요로 되어지거든요. 생각해낸 것은 혁신적인 해결책들을요. 감을 찾아야 돼. 몇몇 리서처,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 믿으세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예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 한번 적어보면 비유 A, S, B, A를 B로서 보다라는 표현인데요.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유 대신에는요, 뭐 consider 써도 괜찮아요. A를 B로서 간주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A를 B로 보는 거랑 도요나 같아 다르지. 그래서 A, S, B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동사들이 뭐가 나오든 간에 지각하는 동사들이면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큰 랭귀지는 말해지는 언어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면요, 구어라고 하죠. 구어. 말로 하는 언어. 이 말로 하는 언어를 뭐로 써보면요, 완벽하지 않은이 되겠죠. complete가 완벽한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도구 또는 장치로 봅니다. 됐죠? 뭐를 위해서는 이때 precise가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죠.
정확한 차이를 잡아내는 데에는요, 불완전한 도구로서 봅니다. 정확한 차이를 사로잡는 데에는, 아까는 이제 캡처가 뭐 산들바람을 잡다라는 표현인데 그냥 사로잡다로 해석했어요. 사로잡는 데에는요, 완벽하지 않은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완벽한 값을 찾는 데에는요, 이렇게 말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think 생각합니다. 숫자들을 생각하는데, 잠깐만, 미안하다. 숫자들이 아니라 여기 대시 생략이 돼 있겠다. 숫자들이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립적인 언어라고. 자, 이때는요, naturally 중립적인이죠. 가장 중립적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객관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객관적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좀 읽다가 아닌 것 같으면 객관적인 지울게. 근데 여기서는 그럴 것 같아요. description이요, describe에서 나온 단어예요. describe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describe 이런 단어들은요, 부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션 이렇게 끝납니다. description 묘사가 되겠죠. 묘사, 설명. 묘사하다, 설명하다니까.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립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가장 객관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 근데 숫자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금 그 얘기 했어요. 그러고 또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설명의 그 언어가 is changed 바뀔 때, 뭐로 바뀔 때? 숫자로 바뀔 때 우리는 do not move 움직이지 않아 뭐뭐 쪽으로 더 큰 정확성 쪽으로 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묘사하는 언어가 숫자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정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무브트인데 정확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정확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네. 숫자들은요, no more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than이 있을 거거든요. no more than 밑줄. no more than. 자, 이거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나? 안 나오는데? no more than 뭐냐면은 A가 아니야, B가 아닌 것처럼. no more than이 뭐라고? A는 아니야, B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no more than. 그래서 숫자들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숫자가 세상의 정확한 사진이 아니야. 뭐처럼? 말들이나 음악이나 그림들처럼. 그러니까 말이나 음악이나 그림과 같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림도 주관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들이나 언어나 그림들은 좀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숫자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얘네가 아닌 것처럼 숫자도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no more than. 자, Y라면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반면이니까 앞뒤 문장을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뭐뭐 한 반면의 정도로 해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주어 동사가 안 나왔지? 그럼 뭐가 된 거야? they가 생략된 거야. they are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용하기는 해. 하지만 이 정도 느낌이죠? 구체적인 목적에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는요, 수가 되겠죠. 숫자들은 유용해. 구체적인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요, 유용하기는 해. 예를 들면 컨센서스 테이킹이라든지, 자, 컨센스가 이게 컨센스 테이킹이 인구조사래요. 인구조사 같은 거. 그리고 수입의 분배 같은 거. 이런 데서는 좀 정확하기는 해. 유용하기는 해. 하지만 그들은 제거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뭐합니다? 제거합니다.
아주 엄청난 가치, 그러니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사야, 이거 팁 하나 선생님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니? 오브 밸류가 무슨 뜻이야? 우리는 값에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얘를 뭐처럼 해석하라 그랬어? 형용사로 해석하라고. 그러면 밸류가 값이라는 표현인데 얘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야? 귀중한이지, 소중한이지. 그래서 얘는 valuable이야. 엄청나게 가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 또 뭔 소리야? 숫자들이 인구 조사나 수입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분배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나타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지만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귀중한 가치의 정보를 제거하기도 해. 뭐를 제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바로 나오네. 예를 들면 그 미래의 삶, 젊은 사람들의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요. 타이드. 이때 타이가 묵다란 표현이니까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들의 점수에 묶여 있어요. 네이셔널 테스트. 국가 시험의 점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가요. 그냥 우리 단순히 묶다란 표현도 있지만 연관짓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 연관짓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의 어떤 미래의 삶은요. 그들의 국가시험의 점수, 니네들 수능 성적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요? 뭐뭐에 달려 있습니다죠. 엄청나게 중요하게 달려 있습니다. depend on은요. 의지, 의존하다라고 하지 말고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달려 있어요.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성공할지 안 할지, 그리고 교육의 기회의 조건 자체가 몇 개의 숫자 통계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비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도 잘 몰랐다면 그 뒤에서요, 바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러한 숫자들은요, do not account for. 드디어 나왔다. account for 하면요, 뭐뭐에 해당하다라고 해석해주거나, 이게 안 되면 뭐뭐를 설명하다. 이 둘 중에 하나로만 해석해 주는 거예요. account for는 꼭 외우세요. 이러한 숫자는요, 설명하지는 못해요. 학교의 질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학교의 질을,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질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튜터는요, 약간 이제 뭐냐면요, 선생님 같은 거지. 과외 선생님 같은 거. 과외 선생님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과외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지지해주는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have the test anxiety는요, 여기서는 불안감이죠. 시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등등등. 그러니까는 국가시험에 그 점수만 딱 놓고 봤었을 때 얘가 좋은 학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들이 과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에 대한 거는 그 숫자에 반영이 됐어, 반영되진 않았어? 반영되진 않았지. 단순히 수치로만 보여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숫자 자체가 그렇게 공정한 거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나타낸 거야? 그건 아니잖아 해서요. 숫자가 공정성에 대한 그 어떤 예시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공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리고 putting aside는요, 옆에 제쳐두다라는 표현이죠. 옆에 두다니까 제쳐두다야. 많은 방법들은 제쳐도 where, 거기에서 통계적인 결과가 manipulate가 조작하다죠. 이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제쳐두더라도 그러니까 숫자가 좀 바뀌어서 니네들한테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 거는 일단 내비두자고, 그건 제쳐두더라도 거기에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 터닝, 바꾸는 거야. 사람들의 삶을요, 어디로 바꿔요? 숫자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으로 모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그게 정확한 거야? 이거 조작될 수도 있잖아. 정확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뭐냐면요, 윤리적인 문제도 지금 있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야.
거기에는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사람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 거기에 있잖아. 숫자로만 사람의 삶을 온크라임 범죄에 대한 통계들, 집이 없는 사람의 통계들, 그리고 아니면 그 질병의 퍼짐은 say 말해주는데요.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통계 자체가 범죄율의 통계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가볼게. 우리는 읽어요. 통계를 읽어요. 뭐로써? 레포트로부터 읽습니다. 레포트로. 자, 근데요. 사건에 대한 레포트,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의 레포트로서 우리는 읽어. 그래서 언론 오형식 동사였죠? 허락합니다. 투부정사 나왔죠? 허락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탈출하도록 해요. 벗어나도록 합니다. 뭐 없이? 디스터브는요 방해받다, 흔들리게 하다, 산만하게 하다죠. 흔들리지 않은 채로 우리는 탈출하도록 해줍니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포트를 우리가 읽으면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좀 느껴서 이 거리감을 통해서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계는 인간들입니다. 통계는 인간이래. 어떤 인간? 눈물이 찢겨나간 인간입니다. 오우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여기 밑줄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통계, 숫자를 다루지만 자, 눈물이 닦이냐? 눈물이 닦인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요, 감정이 없는 이란 표현이죠. 눈물이 닦이냐? 감정이 없는 인간입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할까? 다르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거리를 둔다고 했으니까는 고통이라고 아까 서포가 나왔죠. 고통의 눈물이랬죠. 눈물을 흔적을 지워버림. 여기에요. 사람이 눈물이 지워진 사람인 겁니다라는 얘기는 이 통계 자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했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에 지려운 것들은 뭐다?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수치화하세요. 어떻게? 뭐를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조심해서 수치를 다루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뭐냐면 숫자는 다루지만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인광과 맥락은 상황 자체는 지우지 마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숫자로만 하다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지워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